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성숙해졌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체능 분야에 있는 입시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예체능을 준비해왔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 본격적으로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학원생들을 보니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너무 뛰어난 실력자인 거예요. 제가 이대로 계속 해봤자 대학은 진학할 수 있을지, 거기엔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제가 뒤처지진 않을지, 이런 걱정이 너무나 됩니다. 이제 와서 막 다른 분야로 바꾸자니 예체능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겁도 나요.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을지 진짜 고민이 됩니다. 고민을 계속하니까 막 우울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연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제 성인이 되기를 앞두고 진로를 결정할 시기이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크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학생이 계속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막 기분이 안 좋거나 불안해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시를 앞두고서는 예체능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진로 앞에서는 고민이 되고 불안한 것 같아요. 대체로 불안이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요. 하나는 불확실성, 하나는 통제 불가능성. 이번 사연은 조금 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감인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근데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감이 확립이 되어야 건강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 시기에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방황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떠밀려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힘이 드는지, 감정은 조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거는 마땅히 지금 거쳐야 될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연자님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오히려 올바르게 진짜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저도 청소년기에 진짜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좋아하는지를 더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 내가 과연 이 일을 더 사랑하는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시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즐기시면 이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맞아요. 선배의 조언이시니까. 그쵸. 예. 이런 고민들이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입시를 앞두고서 더 넓은 시야, 더 많은 사람을 보게 됐잖아요.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경험치가 쌓여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그럴 때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거든요.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데, 비교가 나를 점점 갉아먹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타인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어릴 때부터 이 분야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뭐였는지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이런 이유들을 조금 적어놓고 힘들 때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자신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놓고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게 있어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많이 찾아보는 건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 역경이나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힘이라는 뜻의 용어인데, 힘든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많이 있다면 회복 탄력성도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더 이겨내기가 쉽거든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도 내가 하는 분야가 너무 힘이 들고 버겁다면 진로를 바꿔도 괜찮아요. 시도해봐도 늦지 않은 나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좀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다른 분야로 바꾸게 되더라도 사연자님이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저는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했지만 어떻게 보니까 지금 MC로서 또 이렇게 유튜버로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겐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더 열어놓고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걸 꾸준히 도전하는 그런 학생이 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고민 때문에 너무 지치고 일상에 힘들 때는 조금 잠깐이라도 내 신체 감각에 집중해보면서
가서 가볍게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챙김 산책이라고 하는 건데 귓가로 살랑이는 그런 바람의 촉감이나 눈앞에 보이는 푸른 풍경들, 신체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고민들은 조금 잊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많이 같이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당장 조금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막 계속 불안하거나 막 이런 감정들이 솟구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감정들이 2주 이상 계속 지속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전문가와 조금 상담을 해보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병원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주위에 열려있는 공간들을 자주 이용하셔서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과 본인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까지 잘 만나봤는데요. 누구나 할 법한 정말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고민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걸 보는 다양한 친구들에게도 좀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